1위 자리를 딱 뺏겼을 때는 솔직히 사람인 이상 마음속에 진짜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복합적인 감정 아니었을까요? 이걸 배신감이나 원망감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심플한 감정으로 치부하는 것 같고, 이창호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정말 최고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자기가 될 줄은 몰랐던 거지. 이 승부는 1990년대 초에 조은현 기사와 이창호 기사 이 둘 사이의 사제지간인데 이 사제지간의 이런 승부를 이제 주제로 한 그런 영화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은현 기사가 바둑계의 정점에 있었죠. 세계대회를 이제 제패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둑 신동이라고 불리는 이창호, 어린 이창호 기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대국을 하는데 거기서 좀 남다른 재능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집으로 데려와서 직접 지도를 하게 돼요. 요즘 분들은 이제 국수 이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재 세대여가지고 어릴 때 신문에서 맨날 너무 크게 나가지고 다 봤던 기억이 나. 맞아, 옛날에는 참 바둑 기사들이 크게 났어요. 크게 났어 정말. 그러니까요. 뉴스 크게 나고 네. 이게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좀 젊은 세대 분들이 이제 페이커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페이커가 적절하다. 롤드컵에서 이기는 거 이상이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이상이다. 보면 나오지만 영화에서 조은현이 그 중국의 기사를 이긴 다음에 돌아와서 나라에서 카퍼레이드를 시켜주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적 영웅으로 대해준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위상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로. 롤드컵이랑 뭐 손흥민이랑 이런 거 다 합친 딱 그런 느낌이었지. 전 국가적, 전 국민적 스포츠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이 한중일 삼국지에서까지 우승을 했다. 정말 엄청난 스토리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조은현 기사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이창호가 나타난 거고, 이제 이창호를 지도를 하면서 이 친구의 남다른 재능을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리고 역시나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연전연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도전자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고 두 사람이 이제 벌이는 대결이 이 영화의 핵심적인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이게 그냥 실화 그대로잖아요. 물론 약간씩의 디테일은 영화적인 이런 해석이 가미됐겠지만 큰 흐름은 실화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런 실화가 있나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바둑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스토리일 텐데 이제 한중일 치열하죠. 근데 현대 바둑으로 넘어오면서 세계 본좌의 자리는 계속 한국이 좀 가지고 있어요. 조은현, 그 다음에 진짜 오랫동안 이창호, 그 다음에 이세돌, 네, 그 다음에 또 한국 기사들이 이제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가장 치열할 때 이 둘이서 이렇게 사제지간에서 이걸 이어받았다는 게 그리고 1위 자리를 놓고 이렇게 계속 치열하게 맞붙었다는 게 진짜 영화적인 스토리죠. 그러니까요. 실화가 더 드라마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영화를 봤잖아요. 실제 인물이시기도 한데 좀 영화에서는 좀 어떤 성격으로 좀 그려졌나요? 좀 어떤 사람인 것 같았는지. 일단은 굉장한 능력자죠. 굉장한 능력자지만 약간은 좀 자기 확신이 과하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조은현 국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대국하는 태도를 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막 다리도 많이 떨고 중간에 막 이렇게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도 있고 그게 뭐 일반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만한 그럼 조금이 아니지. 백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좀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크지 않고 본인의 능력치에 대한 어떤 확신은 좀 많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이제 그 초반, 중반부까지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내로남불형이다. 네, 라고 느꼈던 게 일단 그 제자인 이창호한테는 너 적어도 바둑 둘 때는 오른손으로 둬야 돼.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 거야. 아, 그렇지. 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 떨고 이제 발도 올리고, 네, 발 올리고 반쯤 누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상태 멘탈 계속 흔들어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창호가 이제 항의하죠. 스승님은
마음대로 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약간 당황했다가 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난 다음 이래. 맞아요. 화를 좀 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게 좀 건드려진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창호한테는 또 계속 너는 너만의 바둑을 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의 생각과 다른 바둑을 계속 두면 되게 혼냅니다. 그렇죠. 넌 기본도 안 됐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 네. 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이창호 기사가 이제 자신의 바둑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뭐 굉장히 족박지르듯이 너 정석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여기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몰아세우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만의 바둑을 만들긴 만들되 그래도 일단은 내가 옳다. 그리고 뭐 저희가 감히 만나보지 않은 분을 이렇게 뭐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런 태도들 그리고 자기가 뭔가 건드려졌을 때 자기 자존심을 딱 건드렸을 때 폭발적으로 화내는 모습들은 약간 나르시시스틱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확 하게 되는 거. 그렇죠. 네. 근데 또 그 조년 기사가 위치해 있던 그 포지션 자체가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국수예요, 국수. 그치. 그러니까요. 정말 나라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가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내가 맞아. 역시 이게 답이야. 라는 식의 생각들이 좀 굳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계속 이기니까. 맞아요. 어떻게 네. 둬도 이기니까. 이제 이 바둑도 그렇고 스타크래프트도 그렇고 자기 성격이 게임 스타일에 배어 나오거든요. 이 조은현의 스타일이 바둑에 배어 나오는 거죠. 전신이라고 불리잖아요. 계속 전투. 왜냐하면은 어차피 싸우면 내가 이긴다. 그러니까 더 많이 싸우면 내가 이길 확률이 더 올라간다. 그러니 안 싸울 이유가 어딨냐?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창호 기사랑 좀 대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창호 기사는 좀 우직하게 지키다가 반집이라도 내가 더 많이 따내면은 그게 승리 아니냐. 아니 싸우면 이길 것 같긴 한데 안 이럴 싸워도 어차피 이기는 거.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지키다 보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굳이 약간 이런 식이었죠. 네. 그래 이렇게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확신이 있고, 네. 어떨 때는 되게 그런 자신감이나 자부심이 좀 과다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조은현이 제자 이창호한테 패배를 합니다. 그렇죠. 네. 너무 그때- 빨리 패배. 맞아요. 그때 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수세에 몰리다가 이제 이병헌 배우죠. 네, 조은현 기사 역할을 했던 이병헌 배우가 안 되나? 한마디 탁 내뱉고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180도. 이렇게 네. 그래서 완전히 이게 조은현이 그동안에 이제 쌓아놓은 어떤 본인만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었겠구나라는 거를 영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복귀를 계속해서 좀 피하다가 복귀라고 하면 이제 둘이 바둑 둔 거를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잘 뒀고 못 뒀고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걸 복귀라고 그렇죠. 하는데 복귀를 해서 미뤄요. 네, 미루다가 이제 이창호가 나중에 스승님 복귀하자 라고 했을 때 이제 바둑을 또 이제 쭉쭉쭉 두다가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를 이야기하다가 이창호가 여기선 이렇게 끼우는 것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 그 수는 계속 아니라면서 계속 부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화를 내면서 그냥 복귀하지 말라고. 그렇지. 이제 나랑 둘 때는 복귀할 필요 없다. 네. 근데 그 수가 본인이 혼자 복귀할 때 이렇게 뒀어야지 라고 했던 그 수였던 거거든요. 네. 참 그때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로 받은 게 아니라 집에 데려와서 아들처럼 길렀잖아요. 네, 멀리 전라도에 살던 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자기 자녀도 있는데 같이 아들처럼 형체처럼 키워요. 같이 목욕하고 같이 밥 먹고 그치. 매일 같이 바둑 두고 어떻게 보면 자기 친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 거야. 그런데 1위자를 딱 뺏겼을 때는 솔직히 사람인 이상 마음속에
진짜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복합적인 감정 아니었을까요? 이걸 배신감이나 원망감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심플한 감정으로 치부하는 것 같고, 뭔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진심으로 이창호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 뭐 입단이라도 못 시키면 뭐 니 어떡할래 뭐 이럴 때 입단 같은 거 시키려고 데려온 거 아니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다보고 데려온 거다라는 걸 보면은 이창호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정말 최고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자기가 될 줄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조국수의 조은현의 제자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이 제자가 밖에서 맞고 다니면은 자기가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키웠던 것도 맞고, 그래서 뜻대로 안 될 때 더 화낸 것도 맞아요. 자기 분신 같으니까. 근데 말 그대로 분신에 머물길 바랬지 자기 본체마저 이렇게 밀려나는 상황은 그렇죠. 이렇게 일찍 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맞아요. 네. 아마 예상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 시작 전 인터뷰할 때 어떨 것 같으냐 그랬더니 지금 뭐 10년은 이르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믿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그 집에서 불편한 기류가 지속이 됩니다. 보는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진짜. 저거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창호한테 좀 더 이입을 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정말 좌불안석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겠다. 네. 근데 그 한 번의 패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이제 조은현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마다 이창호가 도전자로 등장을 해서 타이틀을 다 뺏겨요. 그 해 무관으로 끝나죠. 그러니까요. 네. 조은현이. 그러니까 정말 심적으로는 코너에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조은현이 얘기를 꺼내죠. 이제 너는 더 이상 뭐 나한테 배울 게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한 집에 있는 것도 서로 편치 않고 하니까 떠나라 라는 식의 얘기를 꺼냅니다. 이때는 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모두를 위한 뭐 선택인 건 맞죠. 모두를 위한 선택인 거. 근데 그 뭐라 그럴까? 저는 그게 꽤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독립 자체가. 사실은 더 일찍 독립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좀 그렇고 한 두세 번째 정도 됐을 때는 인정을 좀 했어야 되지 정말 않나? 인정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니까 겉으로 말로는 이제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쵸. 네, 제자가 이렇게 나를 빨리 뛰어넘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고 여전히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 상황을 뭐 심적으로라도 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마 계속 조금 미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야기 네. 듣다 보니까. 실제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바둑계에서 보면은 언제 제자를 출가시키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입단할 때, 네, 프로 입단할 때. 근데 이창호 기사가 입단을 한 게 아마 10대 13살인가? 이렇게 굉장히 어렸을 때였고요. 그럼 그때는 좀 너무 이르니까 네, 몇 년 더 두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사실 여러 차례 우승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미룬 거잖아요. 그랬던 건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정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산을 시키잖아요. 그게 본인뿐만 아니라 이창호 국수를 위해서도 좋은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조금 더 성숙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숙해지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깨지면서 약간은 더 성숙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오로지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 바둑도 이것만 오라라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창호 스타일로 바둑을 더 보기도 하고 그거는 엄청난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도 깨지고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네, 진짜로 내가 밀려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약간은 진짜 더 어른이 되는 상태가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제 입장에서도 진짜 못할 짓 하고 있었구나 처음으로 아마 생각이 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뭔가
스승이 스승이 아닌 것 같은 제자한테 밀려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스승의 입장을 조금 자각을 하고 이창호한테 조금 더 주고 싶은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장면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칭찬 한 번 못 해줘도 미안하다. 너는 나의 자부심이었다. 이런 얘기. 예, 사실은 뭐 그동안은 이창호가 이제 거만해질까봐. 네, 그래서 제자를 이제 베리게 될까봐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창호의 실력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예, 그 단계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의 5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 죽음을 선도받을 때 혹은 가까운 대상을 뭐 잃거나 할 때 중요한 대상을 상실할 때 나오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를 건너간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존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 이 나라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위상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렇지. 예, 근데 마지막에 결국 수용의 단계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조은현 기사가 이 상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동료의 존재가 저는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남기철 기사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조남시대라고 하면서 뭔가 라이벌이지만 실제로는 조은현 기사한테 굉장히 많이 패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로 그려지죠. 근데 악감정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조은현 기사가 이창호 기사에게 밀리는 이 상황에서 진심으로 이 조은현 기사를 이제 위로해주고 이 과정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찌감치 본인은 그 수용의 단계에 진입한 사람이고 이거를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같은 시대를 살면서 이제는 조금 정상에서 내려와서 어제 내려놓고 내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같은 포지션에 있는 동료의 존재가 참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조은현 국수가 이창호 스타일로 바둑을 두면서 이창호한테 도전한 게 저는 타협 같은 단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또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타협도 실패하게 되면 그때 우울의 단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울해졌잖아요, 엄청.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의 단계에서 더 이상 못 일어납니다. 수용의 단계로 못 넘어가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옆에서 도와준 이 동료의 존재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아내의 지지도 지지하면서 동시에 정신 차려라. 네, 직면도 시키죠. 네. 네. 나는 뭐 진놈이랑 살아도 한심한 네. 놈이랑 못 사람 못 산다. 산다고,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딱 채찍질을 또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죠. 결국에 이게 그 조은현이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데는 이런 부분들도 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고 스스로가 어쨌든 나도 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 라는 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마 그냥 제자한테 진 사람이라는 어떤 정체성에서 나는 뭐 제자한테 지기도 한 사람이지만 이전에 많은 것을 이뤄냈던 사람이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정체성들이 좀 세워진 거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스승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면서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일종의 완전 자기가 이제 자아가 부서지면서 새로운 자아 통합을 이뤄낸 거죠. 다시 조각이 맞추어지는 예, 그런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제자 이창호에 대한 이제 부분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창호는 좀 어떤 인물이죠? 돌부처. 네, 정말 과묵하고 표정 변화가 없고, 네, 항상 승부처에서도 냉정한 그런 인물이죠. 조은현 기사가 다소 좀 이렇게 감정적이고 화려한 스타일의 어떤 바둑을 추구한다면은 이창호 기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우직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이게 과연 실제로 얼마나 반영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이창호 기사는 굉장히 활발하고 좀 약간 나대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조은현 기사랑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당돌해요. 네, 그렇죠. 어른한테 막 하술하면서 막 무시하기도 하고 이제 갑자기 기원에 막 찾아가서 이제 다 그냥 한 번에 덤비라고 네, 막 그러기도 하고요. 그 돌부처라는 별명하고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180도 변한 거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아마 영화적인 설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실제 그 이창호 기사는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최택과 더 비슷한 예, 좀 그런 느낌이었던 건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원래 말수도 좀 이렇게 예, 많지 않고 네. 좀 조용한 어. 성격에 가깝군요. 네. 네. 근데 그냥 영화를 배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그 내제자로 스승의 집에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이런 입장이 좀 성격의 변화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성격, 내 자아라는 게 있지만 이제 우리 동시에 사회적인 가면이 페르소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국수의 제자로서 한 집에 살면서 이 강력한 페르소나, 정말 두꺼운 페르소나가 완전 덧씌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성격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았나.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좀 새로운 페르소나에 막 되게 적응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막 혼자서 이제 짜장면 먹고 다른 건물 옥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안 섞여가지고 혼자 있고 바둑 스타일도 잃어버리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분명히 바둑 스타일에 이렇게 배어 나오거든요. 스포츠는 성격이 배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에서 도중에 바둑도 좀 헤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이 두 인물 모두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영화적인 설정 장치지 않을까 싶고요. 스승보다 먼저 그러니까 이창호 기사가 무너집니다. 입단은 되게 빨리 하는데 입단한 뒤에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실망했다는. 예, 그래서 막 뭐 조은현 제자인데 막 이러냐면서 옥상에서 막 몰래 짜장면을 그러니까요. 예, 먹는다든지 피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스스로도 얼마나 기대해요. 사실 그때 바둑이면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뭐 스포츠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 가장 뛰어나다 하면 일단 바둑 먼저 시켜보고 예,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이제 바둑 기사가 될 텐데 조은현의 제자가 될 정도로 뛰어나고 그렇게 나는 자아가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좀 비대해져 예, 있는. 비대해져 있는데 입단을 한 뒤에 안 되는 걸 계속 경험을 하는 거죠. 마치 조은현이 정상에서 이창호한테 꺾이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한번 확 무너져서 예. 좀 뭐랄까 그런 아까 그런 수용의 단계처럼 약간 우울한 그 시기를 겪는 것처럼 그 성격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르게 해석을 한 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진정한 셀프를 찾기 위해서는 자아가 무너지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조은현이 이제 이창호에게 네 바둑을 찾아라, 네 바둑을 찾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속에 숨겨진 진짜 너의 셀프를 찾아라라는 듯한 메시지인데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하려고 하면은 혼내. 맞아.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왜 페르소나대로 안 해? 그러니까요. 오죽 매섭게 혼내요. 또. 이거 현대의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왜 성적이 이러냐, 혹은 왜 공부 안 하냐, 뭐 많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페르소나와 셀프가 충돌하면서 되게 힘들었을 거고, 그때 하필이면 그냥 국수가 스승으로 있으니까 찍 한마디도 못 내고 자아를 잃어버리면서 어쩔 수 없이 우울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여기서 이창호가 선택한 거는 그래서 그냥 페르소나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결국 내 바둑을 찾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창호와 조은현 두 명이 똑같은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더 성장하는 걸 보여준다고 했는데 조은현 역시 완전 무너졌다가 막 이창호 바둑을 베껴보기도 하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바둑으로 돌아오잖아요. 자기 바둑을 더 날카롭게 다듬는 걸로. 그러니까 둘 다 저는 결국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좀 셀프를 찾아가는 이야기 아닌가. 그 니체가 한 말 있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말처럼 조은현이 아무리 갈궜어도 이창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더 단단해진 이창호의 모습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창호 기사 자체가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봐야겠죠. 굉장히 꺾일 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여기서 지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바둑을 찾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또 그 과정이 오롯이 본인만의 힘이라고 또 보기는 어려운 게 조은현 기사가 또 어쨌든 그 이제 기보를 이렇게 막 구겨버렸다가 이렇게 다려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창호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할 때 쫓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붙잡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인정이라는 것들을 알게 모르게 또 그 과정 속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창호 기사가 또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회복을 하고 이런 어려움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은현 국수가 이제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지. 나오지 나쁜 사람으로 나오지는 않죠. 맞아요. 스승으로서의 역할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삐끗삐끗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 아니지 라고 하고 스스로를 다잡고 다시 한번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제자가 또 이만큼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 실수 뒤에 대처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조은현은 자기가 훨씬 더 힘이 있고 국수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인정하죠. 정말 나르시스틱한 사람이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창호가 그 기재를 막 이렇게 보여주는 단계에서 더 이상 전수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얘가 나를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나는 내 것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추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게 조은현 국수가 정말로 이창호 기사를 제자로서 굉장히 아꼈다라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창호가 만약 조은현 국수의 집에 안 들어갔으면 제자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 둘의 인생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그래도 세계 챔피언이 됐을까? 이게 참 다시 한번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정반합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둘 다에게 좀 윈윈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사실 좀 이창호 기사가 참 많이 힘들긴 했지만 네, 본인의 스타일에 어쨌든 스승의 그런 화려하고 공격적인 스타일이 더해졌다가 그 사이에서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예, 그렇게 롱런할 수 있었고 예, 조은현 기사 역시도 본인만의 스타일로 사실 중간에 꺾이고 다시 못 돌아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맞아. 이창호 기사를 이제 제자로 들이지 않았으면. 근데 꺾였다가 이제 또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는 그런 합의 과정을 통해서 또 조은현 국수 역시도 오랜 시간 이렇게 기사로 예, 타이틀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가치관의 변화를 이뤄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았죠.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기는 것보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좋은 기보를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라는 얘기를 이 조은현 국수가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심리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상태에서든 삶의 의미를 찾아낸 사람은 좀 또다시 살아갈 수 있다,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조은현 국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도 좋은 스승으로서 그리고 또 좋은 기보를 남기는 거로 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다시 인생의 이막이 좀 열린 거죠. 아, 이 장면이 인상 깊었다. 네, 어떻게 영화 보셨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나왔던 장면이기도 한데, 네, 그 선생님의 바둑은 화려하고 강하지만 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바둑을 찾을 거예요. 라고 했던 부분이 저는 가장 좀 감명 깊었어요. 예, 김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런 막 페르소나, 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뿐만 아니라 실제로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기대하는 그 모습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셀프의 목소리를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네, 아마 그런 이제 셀프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 이 대사가 되게 울림을 주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그 조은현 국수의 바둑판에 새겨져 있던 말이죠. 바둑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기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이 승부라는 게 이창호 기사와 조은현 국수 간의 대결을 소재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창호 기사는 이창호 기사대로
조은영 국수는 조은영 국수대로 스스로와의 싸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이 더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대사가 가장 좀 울림이 크지 않았나. 저는 이제 어젯밤에 좀 마음이 복잡했어요. 규영이한테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영화관에 갔는데 164석 중에 4명이 영화를 시청했거든요. 예매를. 네. 네, 영화관에 거의 안 총 되더라고요. 4명이 있었어요. 네. 저는 저 혼자 보는 줄 알았어. 심지어 처음엔 아무도 없어가지고. 근데 보면서 어떤 게 들었냐면은 이 바둑도 정말 우리 인생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 바둑도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 세상에서 조금씩은 저물어가고 영화도 저물어가고 이런 뭔가 아날로그틱한 것들이 다 없어져 가는 것들. 근데 우리 정신과도 뭐 의학에서 가장 아날로그틱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요즘 챗 GPT가 상담하는 거 보면 이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런 아날로그 감성을 잃어가는 게 참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 좀 씁쓸하기도 했는데 우리 어쨌든 이 해부자들에서 영화나 명화 그리고 고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영화에는 진짜로 삶에 관통하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고 그걸 보고 나면 분명히 우리에게 어느 정도씩 흡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더 많은 분들이 그냥 다른 식으로도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2시간 정도 내 마음에 내 삶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을 흡수하러 간다라는 생각에 영화를 좀 많이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